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33가지 방법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혼과 사망 연령을 활용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죠. 여기에 키워드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님, 부부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되세요? 이 질문이 키 질문인데요. 왜 이게 중요한 질문인지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알아보겠죠. 부부는 결혼 연령과 사망 연령이 대체로 다릅니다. 그죠? 일단 종신보험은 이타적인 상품이죠.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사망하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죠? 예, 부인입니다. 부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종신보험은 얘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한지 지금부터 저랑 한번 여행을 떠나 보시죠.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여성은 24.8세에 혼인을 하고 남성은 27.8세에 혼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여성의 평균 수명은 74.6세였고요. 남성은 66.3세입니다. 한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부인은 남편보다 3살 정도 적어요. 서로 결혼을 하면. 그리고 부인이 8년 정도 더 삽니다. 여자가 기니까요. 그러면 남편은 11년 먼저 부인을 두고 떠납니다. 즉 부인은 11년을 독수리 공방, 이름하여 독수 공방을 하게 되죠. 옛날에는 독수 공방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송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부인이 11년을 혼자 독거를 하게 됩니다.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타임머신 타고 2015년으로 가볼게요. 최근 2015년 자료를 보니까 최근 남자는 33살에 결혼하고 여자는 30살 정도에 결혼합니다. 평균 여성의 수명은 85.5세 정도 되고 남성은 79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3년 먼저 결혼하고 7년 정도 약 7년 정도 늦게 사망하시니까 부인은 10년을 독수공방합니다. 옛날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인이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남편의 사망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여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대여명은요, 0세가 몇 세까지 사느냐? 0세는 79세까지 산다. 그래서 남자의 평균 수명 79세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50세인 남자는요, 이미 50년 동안 무사히 살아왔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더 높습니다. 50세의 남자 기대여명은 30.8세입니다. 즉 80.8세까지 사는 거죠. 여성은 47세다. 그러면 여성의 기대여명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남편과 여성, 즉 50세의 남편과 45세의 부인의 경우에는 기대여명을 따지면 부인이 11.5년을 더 산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11.5년이라 정말 길죠. 자, 그러면 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남편이 어느 날 뿅 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남편은요, 최소한 3년에서 10년 이상 앓고 가십니다. 앓는 동안 뭐가 들어갑니까?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간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하게 와이프의 품에서 간병을 받으면서 죽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번 돈 다 지가 다 쓰고 갑니다. 그러면 홀로 된 부인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한테 가야죠. 근데 애들이요, 나이든 엄마 모시기 싫어해요. 근데 만약 나이든 엄마가 3억 정도 캐시가 갖고 있어요. 캐시가 있어요. 안 모실려 할까요? 당연히 모시겠죠. 결국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연금의 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오고요. 그게 부인의 연금액이 합쳐지면 좋은데 부인도 국민연금 가입자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받다가 한 개밖에 못 받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곤궁하죠. 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싸우죠. 다툼이 일어나죠. 엄마 누가 모실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남편은 와이프의 품에서 와이프의 간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죽었는데 사랑하는 부인은 그 덕분에 정말로 어렵게 10년, 15년 산다. 이거 정말 남편 입장에서는 죄진 거 아니겠습니까? 즉
남편은 부인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을수록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더 많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예, 남편은 반드시 그래야 되고요. 부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남편 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냐 물어보라 그러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부부금슬이 좋아야 되겠죠. 부부의 나이 차이를 이용한 상담 어떤 고객에게 적합할까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부부금슬이 좋아야 됩니다. 야, 우리가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사망보험 3억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일 이혼할 거거든요. 무슨 소리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즉 부부금슬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부금슬에 대해서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가 8살이면 부인은 15년을 혼자 독수 공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생활비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인에게 물려줄 자산이 크지 않은 고객일수록 이 화법은 훨씬 효과적이죠. 만약 100억이 있는데 내 죽으면 부인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 남편이 이럴 거 아닙니까? 내 죽는 거 와이프가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빠듯하고 중산층이고 우리나라 고객의 80%는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짚어주시고 여기에 맞게 이 화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를 활용한 전략 이거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하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고객의 결혼 나이와 부부의 나이 차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매했는지 연애했는지 행복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얘기 쭉 해나가시고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 얘기도 함께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있죠. 부부의 금슬이 어떤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고객의 기본적인 생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종신보험의 기본 철학 뭡니까? 내가 아닌 타인, 즉, 이타적인 상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누구한테 가장 큰 혜택을 줘야 되느냐, 부인한테 가장 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부인을 위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냐? 바로 부인의 독고기간과 남편이 죽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부인이 나중에 혼자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 부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것. 이런 순서대로 프로세싱을 하면 굉장히 좋은 화법이 나오고 좋은 상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이 뭔지 아시죠? 남편과 부인의 금슬입니다. 제가 신혼부부 통계를 보았는데요. 요즘 남자는 평균 33세에 결혼하고 여자는 평균 30세에 결혼한다고 하네요. 고객께서는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저는 28살에 결혼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부인과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되세요? 집사람은 3살 적어요. 제가 보기에 부부 금실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요. 저희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평균 3살에서 4살 정도 차이가 나셨어요. 제가 최근 수명 통계를 찾아보니 남자는 79세이고 여자는 85.2세라고 하네요. 약 6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부인께서 9년은 홀로 사실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대부분 남편은 부인의 간호를 받으면서 부인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지만 부인은 간호해줄 누군가가 없어 정말 큰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겨진 재산으로 부인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병원비를 쓰고 가기 때문이죠. 남겨진 부인에게 경제력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찬밥이 될 것 같아요. 고객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셨죠? 글쎄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가진 집과 약간의 금융자산이 전부일 것 같은데 그걸로 가능하려나? 부부 금실이 좋은 분들은 부인을 위한 배려로 부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반드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남편이 벌어놓은 금융재산을 다 쓰고 하직하면 부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부인 또한 상당한 병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더 큰 부담은 간병비인데요. 건강한 부모조차 부양하지 않으려는 자녀가 부인을 수년 또는 수십 년 간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인이 자녀 집에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푸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네, 부부의 나이 차이를 활용한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클로징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객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재료를요, 어떤 분은 활용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고액 계약을 실제로 하셨다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말했더니 씨도 안 먹힌대요. 즉, 영업을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하는 얘기가 고객의 머릿속에 어떻게 상상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죠. 똑같이 이입을 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례들,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들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알던 사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요. 자녀에게 재산을 다 주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애들이 모셔야 되는데 서로 안 모시겠다는 거야, 두 형제가. 그래서 각자 한 명씩 데리고 갔어요. 한 명만 모시겠다 이거죠. 지네들끼리 합의 본 게 그거예요. 부모의 삶은 신경도 안 써요. 지네들은 서로 안 모신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각자 엄마 아버지 한 명씩만 모셔. 말이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주변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홀로 된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고객이 머릿속에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상상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클로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꼭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뭐라고요? 상상하게 한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